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2차 나이스 이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개업평가실장 최준기입니다. 오늘은 철강산업을 주제로 20여 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송부된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강업계의 수익성 저하 대응 가능한 수준인가, 실적 저하가 심화된 철강업계의 중단기 신용등급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이영규 수석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이영규 수석연구원입니다. 최근 철강업 관련 국내외 시장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전환된 가운데 국내 주요 철강사의 수익성 또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4분기 중 일부 상위권 철강사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는 등 철강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경제 성장률 둔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저하된 실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강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 원인을 점검하고 이러한 실적 저하가 철강사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철강사의 수익성 추세와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비교적 우호적인 상황을 보여왔던 국내외 철강산업 시장 환경은 2018년 하반기 이후 부정적 방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원부자재 가격이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전방산업인 자동차, 건설 등의 업황 부진으로 내수 수요가 정체되고 있으며 수출 환경의 경우에도 각국의 무역 규제 강화 등이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요인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2018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요 철강사의 영업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철강사 수익성 저하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성 저하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 주요 전방산업 업황 저하가 나타나면서 최근 수년간 철강제 내수 판매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봉연강, 칼라강판 등의 주 수요 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민간 부문 수주 감소에 따른 건설 투자 규모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열연, 냉연강판 등 판재류의 주 수요 산업인 자동차의 경우 주요 기업의 판매량 및 생산량 감소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판의 주 수요 산업인 조선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건조량이 증가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과거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며 2019년 수주 부진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성 또한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전방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철강제 내수 판매 물량은 2016년 5,710만 톤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5,320만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물량 확보의 부담 요인입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내수 둔화에 대응하여 수출처 다변화 및 해외 생산 거점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철강제 수출 물량은 내수 물량의 56% 내외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철강제 관련 수입 규제를 크게 강화한 미국 외에도 EU 지역에서도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를 부과하는 등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 및 EU 등의 무역 규제에 반발한 타국가로의 무역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과 무역 규제 대응 과정에서 국내 및 동남아 등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의 영향으로 최근 수년간 철강제 수출 물량은 3천만 톤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리한 시장 환경 전개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철강업계의 시장 환경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철강제 생산 및 소비의 50% 내외를 구성하는 등 글로벌 철강 시장의 영향력이 높은 수준이며 한국 철강 산업의 경우 중국 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동남아 시장 등에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중국 시장 환경 변화에 특히 높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에서 2018년 중 철강 산업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 및 생산 통제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중국산 철강제의 국내 수입 물량이 감소하여 같은 기간 국내 철강업계의 수급 환경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내 철강 산업 구조 조정 강도가 약화되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 물량은 2019년 들어 재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 정체, 수입 물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2019년 순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약 150만 톤 감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내수 판매량 또한 둔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급 환경이 저하되고 경쟁 강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하반기 이후 주요 원부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철강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철광석의 경우 주요 공급 지역인 브라질 등의 생산 차질 발생, 유연탄은 중국 환경규제 강화 등 영향으로 인한 생산량 축소, 전극봉은 중국 철강 생산 설비의 전기로 대체에 따른 초과 수요 발생 등으로 인해 가격이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전방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 등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판매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주요 원부자재 수급 환경 개선 등을 바탕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일부 하락하였으나, 이는 제품 가격 또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에 기매입한 원재료의 원가 반영으로 불리한 재고 효과가 나타난 점 또한 같은 기간 철강사 수익성 저하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철강산업의 단기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전망입니다. 국내 주 수요 산업의 단기적인 실적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건설 및 자동차의 경우 건설 투자 감소와 완성차 생산량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시장 환경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 건조량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2019년 수주 실적 저하를 감안할 때 2020년 하반기 건조 물량이 재차 저하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주 수요 산업의 단기 전망이 불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이 가중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운 시장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유행성 전염병의 특성상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등 유사 사례를 분석해보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사태가 진정된 이후 빠른 회복으로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 대비 전 세계적으로 빠른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으로 국내외 경제 성장률의 큰 폭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사태가 진정되지 못할 경우 실물 경제 전반의 수요 위축,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 문제 발생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1에서 2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는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며, 중국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 부품 일부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국내 완성차 기업 또한 단기적인 생산 차질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발 철강 공급 물량 확대 우려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생산 능력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한 중국 정부는 최근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향성을 생산 능력 감축과 생산력 축소에서 상위 기업에 대한 시장 집중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 고도화 정책 등 영향으로 중국 내 철강제 수요 성장률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중국 철강제 수출 물량 확대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들어 제반 수요 및 고정자산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중국 내 철강제 재고가 급증한 점 또한 단기적인 수급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유가가 급락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산유국 간 감산합의 실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월 중 글로벌 유가는 단기간 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과거 유가 등락 당시 철강산업 전반의 영업 실적을 살펴보면 유가 하락이 철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용 관관 생산 기업의 경우 향후 실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에너지용 관관 수출 실적의 경우 수출 규제 환경 및 유가 등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시장 내 에너지용 관관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점은 국내 에너지용 관관 생산 기업의 수출 환경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철강사 수익성 저하의 주요 원인은 수요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수급 환경이 저하되고 경쟁 강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원가 부담이 가중된 점 또한 철강사 수익성 저하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산업 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은 실물 경제 수요를 위축시켜 철강사 실적 개선에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0년 정기평가 진행 과정에서 등급 변경 요인에 수익성 관련 지표를 추가 또는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철강사 수익성 전망에 반영할 계획이며 철강사별 차입 부담 수준과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사 신용 등급 및 등급 전망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철강사별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입니다. 당사는 2019년 정기평가 당시 포스코의 투자계획 확대에 따른 영향을 중점 모니터링 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영업 수익성의 경우 수위의 사업 경쟁력과 업황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우수한 수준에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투자 집행 수준 및 수익성 추이를 확인한 결과 제반 투자 집행 규모는 우려 대비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발표한 2020년 투자 계획 또한 2019년 초 발표 시점 대비 2조 원 내외 감소하는 등 투자 확대 관련 우려는 상당 수준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철강 부문 영업 수익성 저하가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영업 실적은 2019년 정기평가 당시 당사가 예상한 수준을 상당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불리한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 계획 축소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차입 부담 완화 여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당사는 포스코의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수익성 대비 제반 차입 부담 수준과 순차입금 대비 수익성 지표를 등급 변경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 수익성 하락의 영향으로 포스코 연결기준 재무실적은 당사의 상향 검토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 수준까지 저하되었습니다. 최근 철강 부문의 불리한 산업 환경 전개와 연결기준 3조 원 내외의 경상적인 투자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차입 부담 완화 속도는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포스코의 등급 상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당사는 근본 정기평가 과정에서 제반 시장 환경 변화 등을 포스코의 중단기 실적 전망에 반영하고 이러한 변화가 포스코의 사업 및 재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의 판재료 부문은 계열 매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완성차 기업의 판매 실적이 저하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다소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봉영광 제품의 경우에도 국내 건설 투자 감소가 지속되면서 영업실적 저하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수년간 내수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가 변동의 판가 반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2019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현대제철은 최근 사업구조 재편, 유휴자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수준 및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반 시장 환경의 개선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당분간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중단기적으로 수익 창출력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근본 정기평가 과정에서 현대제철의 등급 변경 요인 지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정도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등급 변경 요인을 수익성 지표 중심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하향 검토 요인인 연결기준 총차입금 에비타와 순차입금 의존도 지표 중 순차입금 의존도 지표를 삭제하고 에비타 매출액 지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 보유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기존 총차입금 에비타 지표를 순차입금 에비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량적 지표 외에도 향후 자구 노력 진행 경과 및 관련 성과, 중단기 실적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 현대제철과 현대위아의 지분 매입으로 현대차 계열에 편입된 현대종합특수강은 2019년 중 충북 증평에 신규 공장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0만 톤 수준으로 2020년 초 상업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증설 투자 이후 현대종합특수강의 생산 능력은 49만 2천 톤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투자가 계열 내 수직 계열화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단기간 내 신규 공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근 주요 전방산업 수요 둔화 추세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제반 시장 환경이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설 물량 수요처 확보에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 집행으로 차입 부담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모기업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 계획이 지연되면서 확대된 차입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주요 전방산업인 자동차 판매 실적 부진과 경쟁사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 최근 전국봉 및 합금철 등 부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자회사인 세아청원특수강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에도 불구하고 연결기준 제반 재무실적이 상당 기간 트리거 기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력사업 실적 저하에 대응하여 세아베스틸은 최근 알루미늄 압출 및 금속관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알코닉 코리아를 인수하여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알코닉 코리아 인수 과정에서 745억 원의 자금 소요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3월 중 세아창원특수강 잔여지분 인수 과정에서 1,000억 원의 자금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2020년 3월 말 기준 차입 부담은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최근 저하된 수익성과 차입 부담 상승 등을 반영하여 수익 창출력에 기반한 차입 부담 대응 능력의 변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아베스틸의 모기업인 세아홀딩스 신용 등급의 경우 주력 자회사인 세아베스틸 신용도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 정기평가 과정에서 세아베스틸의 신용위험 변화 수준과 이러한 변화가 세아홀딩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사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아제강의 주력 제품인 에너지용 관건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회사의 영업 실적은 북미 지역 시장 환경 변화와 수출 규제 강도 등의 높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용 관관의 주 수요처가 미국 내 셰일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가 수준에 따라 수요 환경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실제로 2017년 이전 회사의 영업 수익성은 유가의 방향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유가의 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영업 수익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등의 영향으로 북미 시장에 대한 철강제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 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유가 급락으로 셰일 기업들의 파산 우려가 확대되고 에너지용 관관 수요 둔화가 예상되는 점은 향후 세아제강의 영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나이스 신용평가는 중단기적으로 유가 급락에 따른 세아제강의 영업 수익성 변화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동국제강도 다른 주요 철강사와 마찬가지로 2019년 하반기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봉영황 제품 주요 경쟁사의 화재 발생으로 인한 수급 부담 완화가 나타나 영업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경쟁사 생산이 정상화된 2019년 하반기에는
전방산업 수요 둔화 등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고로사업 진출을 위해 투자한 브라질 CSP 법인에 대한 재무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CSP는 2016년 하반기 상업생산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가동률을 끌어올리며 2018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중 제반 시장 환경이 다시 저하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실적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헤와라 가치 하락으로 달러로 조달한 대규모 차입금에서 지속적인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면서 2019년 말 기준 자본 잠식이 발생하는 등 재무 안정성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CSP 주주사는 채권단과 합의를 통해 2021년까지 총 5억 불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이 중 1.5억 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SP에 대한 지원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점은 동국제강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반 수급 환경 저하 및 원재료가 상승 등 영향으로 철강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가 심화된 가운데 주요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 전망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수요 위축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개선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철강사의 경우 비경상적 투자 집행으로 차입 부담이 상승하면서 신용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근본 정기평가 과정에서 중단기적인 철강사 영업수익성의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트리거 지표 변경 등을 통해 영업수익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실적 전망과 철강사별 차입 부담 수준, 재무 대응 여력 등의 정성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사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